엔지니어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레이업 한 것만 보는 거지 실제 그 이후에 뒤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뽑았느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실제로 줄었나 늘었나. 계속 늘어왔어요.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되고 있어요. 하이어링. 빅텍이라고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요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AI 때문에 엔지니어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게 AI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너희 뭐 하니? AI 같은 거 해? 하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예요. 그 AI 기업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모르면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 대규모 해고, AI가 개발자를 대체한다. 실리콘밸리 채용 시장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 참 뉴스로 많이 들리죠. 근데 만약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현실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채용 시장을 정확하게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앤드류 박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정말 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앤드류님은 링크드인에서 이제 스태프 엔지니어로 일하셨고 삼성전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한국, 미국 양쪽 오가면서 20년 넘는 업력을 쌓으셨잖아요. 꾸준히 개발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트캠프 열면서 이 한미 양국의 그런 취업 시장을 좀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부트캠프를 여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1년에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번씩 해서 코딩 공부할 때 배웠던 대학교 다닐 때 방법을 한번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테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트캠프만 하면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 부트캠프만 하지 않고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실리콘밸리 스타일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이 친구들이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취업하는 데까지, 그리고 취업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제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주변에서 좀 알아봐 주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티타임즈까지 이제 출연하게 된 거죠.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실리콘밸리 채용 실상과 이 뉴스로 접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싶을 때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두서없이 막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3, 4년 정도 넘었죠 이미. 코로나 전 직전부터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 시대는 끝났다. 대량 해고가 기다리고 있다. 빅테크는 계속 대량 해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엔지니어는 끝났구나. 너희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끝났다라고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엔지니어가 줄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링크드인이나 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많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 줄었나?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지만 빅텍이라고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요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데이터를 저는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거의 20년 실리콘밸리에 살았고 엔지니어만 25년 정도 했는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듣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론이 좀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기업에선 좀 신입 채용도 안 하고 지속적으로 레이오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접하는 건 좀 채용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이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보여줄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는 AI로 가기 위해서 레이업한다.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레이업한다라고 하는데 1990년대 그쯤에서 오라클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위 3%에서 5%를 계속 잘라내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사용 편율화 시키겠다고 하는 약간 실리콘밸리 약간 문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런데 정작 과거의 데이터들을 많이 보면 실제로 레이업이 1, 2% 미만이었어요, 계속요. 최근에 M사 다 아시잖아요. M사 월급북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레이업을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레이업을 당했다는 사람 그리고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스트레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중구난방을 막 자르는 거죠. 예를 들면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을 자른다거나 이제 갓 프로모션한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계속 그래 왔잖아요. 실제 사람 수가 늘었냐 줄었냐를 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텐션은 당연히 짧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되느냐. 링크드인 같은데 인사이트 그 섹션이 있거든요. 유료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줄었나 늘었나. 계속 늘어왔어요. 코로나 때 좀 너무 많이 하이어를 하는 바람에 일부 처음에 주춤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되고 있어요. 하이어링은. 엔지니어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레이업 한 것만 보는 거지 실제 그 이후에 뒤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뽑았느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M사, 그러니까 메타 얘기를 예시로 드셨는데 뉴스
를 보니까 이제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뭐 8,000명씩 잘랐다 하면서 이제 AI 때문에 다 뭐 잘려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대중들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결국에 시장에 대한 메시지다,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요.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스케일 AI를 인수하잖아요. 알렉스 왕을 슈퍼 인텔리전스 팀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다거나 이번에 뭐 하려고 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AI에 집중한다. 결국에는 그게 주식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메타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지. 시장에 대한 메시지지. 구글도 마찬가지로 다 늘고 있다. 늘고 있잖아요, 실제로. AI 때문에 개발자 일자리가 줄어든 거는 아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AI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런 면모를 좀 예.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AI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의 비즈니스가 AI에 의해서 한 번에 그냥 물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엔 AI 영향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모바일 붐이 있었죠. 그 이후에 자잘한 공유경제, 뭐, 그 다음에 메타, 뭐, AR, VR 4,500명 하면서 막 숨 쉴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려왔어요. 이제는 결국에 이제 AI 혁명으로 갔잖아요. 이 또한 발전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보면 사라진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적응을 잘 못해서. 이제 그러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AI 때문에 일부 기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게 혁신에서 뒤쳐져서 AI 네이티브가 아니라 AI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많은 뭐 교수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채용 시장이라든지 뭐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 좀 끼치는 영향력은 다른 뭐 툴들의 발전에 비해서 확실히 남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당연하죠.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례들이 콜센터에 상담원이 이제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담원도 많이 없앨 수 있었어요, 사실. 인터넷이 나오니까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잖아요. 폰뱅킹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상담원 연결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원 수가 줄게 되겠죠. 그런 노력으로 계속 줄여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딱 나오니까 사실 이게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CRM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다 AI라는 이름을 바뀐 거예요, 다 그냥. AI라는 이름으로 오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고. 개발자님께서도 AI 굉장히 업무에서 많이 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예를 들면 시장의 변화가 당연히 선두 기업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개발자 시장이나 그다음에 그게 활용되는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체감될 정도로 와 있지는 않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때는 뭐 MCP가 어떻고 막 레그가 막 난리잖아요. 바이브 코딩으로 지금 네, 다 막 홍수잖아요, 홍수. 네. 그런데 그것 또한 아직 기술적인 제약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도 발전 중에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신입을 안 채용하지 않는 것도 AI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마 기존에 듣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시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요즘에 채용 시장 자체에서 보면 신입을 잘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저는요. 실제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그 취업하는 전체 과정, 사이클을 제가 다 보고 실제 연봉도 다 알게 돼요, 제가. 한두 명의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채용을 또 사람 뽑고 하는 일도 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이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AI 교육에 올인했어요, 전부 다. 대학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다 그쪽에 포커스했단 말이죠. 시장이 열렸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장이 얼마나 열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와서도 제가 한국에 잠깐 온 사이에 한국에 있는 뭐 인사 담당자들 다 알만한 기업들 한 10명 이상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AI 신입들을 뽑느냐? 뽑는 기업이 상당수가 있어요. 뽑는 데가 있고 안 뽑는 데가 있죠. 그거 왜 안 뽑고 왜 뽑냐 이 얘기를 제가 물어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AI 네이티브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 지금 AI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 신입들을 엄청 많이 뽑아요. 왜? 그 친구들이 AI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시니어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시니어들이 할 수 있지만 완전 새로운 거를 또 할 때는 또 신입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올인하지 않는 기업들은요, 신입들 채용을 꺼려하는 거예요. 왜 꺼려하냐? 우리가 2018년도, 17년도에 A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포커스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친구들이 이력서를 보면 다 ML이에요. 머신러닝 했다고 써 있고요. 그 수업들은 얘기만 써 있어요. 뭐 통계, 뭐 판다, 뭐 어떻고 이런 라이브러리 수업을 만들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REST API, 마이크로 서비스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소위 말해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레거시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의 과거 시스템인 거죠. 그걸 모르니까 API를 못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설계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머틀라이즈 뷰를 만든다거나 뭐 인덱스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대응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걸 왜 어떻게 유출을 할까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가 예전부터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보다 프레임워크에 중심한 코딩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저희 부트캠프에서 AI란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과거 시스템들을 정확히 아는 애들, 과거도 아니고 현재 시스템에 사실은 이런 친구들은 취업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취업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AI에 중심한 AI 그 네이티브 기업들, 저희 테커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현재 3명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회사냐면 뇌졸중 그 MRI나 이런 영상 있죠. 영상을 러닝을 해서 뇌졸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갖고 서비스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 엔지니어한테 물어봤거든요. 너희 뭐 하니? AI 같은 거 해? 하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예요. 그 AI 기업에서도. 의외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좀 레거시가 바탕에 있고 그 위에 좀 AI를 얹어야 된다. 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것 그거죠. 같아요. 네. 기존 시스템을 모르면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과거부터 야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이제 네. 그런 말씀 진짜 많이 그리고 가장 각광받는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가 정말 제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링크드인에 다닐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에 있었거든요. 링크드인이 그 데이터가 워낙 많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 거의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다 모인 또 기업이니까. 전체 직원 중에 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거의 2% 정도였어요. 전체 그 직원이 엔지니어 얼마... 중에. 아, 6,000명 내외 중에 뭐 300명이 채 안 됐어요. 의외로 연봉도 많지가 않은 거야. 박사하고 다 그런데 그때 연봉이 저보다 적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뭐 유명한 이커머스 회사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엔지니어링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1,000명이다. 엔지니어가 1,000명이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몇 명이나 될까? 거의 1%가 안 돼요. 그리고 AI 담당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의 1, 2%예요. 우리가 AI로 올인한다는 회사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진짜 1, 2%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3%예요. 한국에 있는 AI 관련된 카메라 만드는 잘하는 회사가 있는데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만드는데 3%같이 안 돼요. 엔지니어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시장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을 길러낸 거야. 그쪽으로 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하고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게 발생한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 개발 시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을 또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보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미국은 어떻게 하냐. 정말 알고는 하는 얘기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친구를 만났어요. XAI라고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최근에 트위터하고 스페이스X하고 이제 XAI를 합하고 있잖아요. XAI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XAI에 그락이라는 챗GPT 같은 게 있거든요. 100명이라는 거예요. XAI의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해서 그것만 만드는 사람이 1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부터 AI가 들어가는 기업인데 그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들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생각하죠. 같아요. 근데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엔트로피, 클라우드죠. 그죠? 오픈 AI, 뭐 코덱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챗GPT죠. 이게 기업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엔트로피군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이제 감 넘었어요. 엔트로피는. 놀랍지 않으세요? 오픈 AI는 이제 10,000명이 채 안 돼요. 9,000명 지금 넘기 시작했어요. 사람 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개발자 시장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AI 쪽은 당연히 그렇게 내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I 네이티브로 전향한다고 하면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다른 영역에. 그렇다면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AI 네이티브 인재가 정확히 누구냐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죠. 그게 키죠. 그러니까 누가 이 시장에서 취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질문이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AI 네이티브는 결국에 코딩 자체. 코딩이란 뭐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랭귀지도 알지만 프레임워크를 다루어서 우리가 엔투엔드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무슨 앱을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백엔드도 만들 줄 알고 프론트엔드도 만들 줄 알고 뒤에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클라우드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들어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에 최근 나오는 그 트렌드들을 이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케스트레이션이 뭐고, 뭐, 날리지 그래프가 뭐고,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윈도우즈 컨텍스트는 과연 뭔지,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AI 개발을 하려면 필요한 지식들 정도 아는 친구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력서에 전부 다 ML만 써 있으니 한국 친구들 와서 보면 취업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친구들 있어요. 토스에 간 친구들이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갔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토스가 어떤 사람을 어떤 유형의 인재를 원하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일단 토스는 경험을 중시해요, 되게. 그러니까 태도가 나오는 경험. 이력서나 인터뷰 볼 때 굉장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AI만 아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 엔투엔을 알고나 있는지를 점검을 꼭 하더라는 거예요. 이력서에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상한 데이터 사이언스니 아까 얘기했던 ML 같은 걸 쓰면 선택될 확률이 적지만 실제 경험 위주로 쓰면 선택이 되고요.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엔드투엔드로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AI 네이티브 인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모순적으로 조금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년 전, 3년 전에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리콘밸리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2억이다 연봉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AI에 챗GPT에 못 쓰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면 다 잘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AI 네이티브라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시니어들이 잘 나가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딴 데 인터뷰를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저희는 생명 연장이 계속되는 거죠.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과거 시스템을 알고 현재 시스템을 알고 미래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잖아요. 결국에는 현재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도 알아야 되고. 기존의 시스템은 과거 없이는 현재 시스템이 없잖아요. 엔트리 레벨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 시니어 수준의 그런 엔드투엔드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쉽지가 않지 않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앱을 하나 만들어보고 내가 프로젝트를 실제 하나 세팅을 해서 기업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의 앱을 아니면 기능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우리가 뭐 피그마를 써서 어떻게 기획을 해봐야 되고 프론트엔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백엔드 API는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며 여기에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 다 만든 거를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니까 아니면 뭐 앱을 출시해야 되니까 이걸 클라우드에 어떻게 올리고 클라우드에서 뭐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줘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해보지 않으면요 이력서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력서만 봐도 이 친구 전혀 준비 안 돼 있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왜 그걸 안 가르칠까요? 다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로 이미 다 전형한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랑 이 실제 이 취업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랑 그 간극이 너무 큰 것 미스매치가 같은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제 앤드리님께서 채용에도 직접 관여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채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뽑고 싶은 뭔가 AI 네이티브 지원자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HR들하고 제가 모임을 가져서 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개발 스킬이 좋은 친구가 있고 태도가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누굴 뽑겠냐? 다들 하는 얘기는 태도예요.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의 패턴이 좀 있어요. 대표님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이 꼭 저한테 요청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꼭 들어가는 거는 태도.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개발 쪽이나 뭐 CTO님이나 이런 쪽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내용들은 프레임워크를 좀 아는 친구, 코딩을 좀 아는 친구,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풀스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선호하는 건 풀스택이다. 잘한 친구들은 보면 다들 풀스택 엔지니어들이에요. 잘은 정말 못하더라도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왜 AI가 프론트엔드나 백엔드에서 상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험이 있어야 대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이 그걸 다 양쪽을 꽉 잡지 않고 있으면 뭐 AI를 제대로 쓸 수도 없을 거고 그런 말씀이신 거고 개발자님께서 보실 때 이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좀 잘 전환한 기업이 있다면 인재들을 좀 잘 채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징들? 한국에 와서 10개 정도 넘는 기업들 관계자분들 만나보니까 AI로 잘 전환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내부에 의지가 있어서 AI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쓰여지는 뭐 그런 기능들 AI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AI로 회사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채팅이라든가 리뷰라든가 뭐 쇼핑 관련된 것들 AI가 일부 안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사실 AI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3번을 해봤어요. 지금은 현재 하고 있고요. 2개는 실패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실패했느냐 바닥에 있는 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 아예 안 만들어졌는데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데 이러면 이건 어렵다. AI 기능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특정 비즈니스에 완벽히 AI가 대부분 아니잖아요. 뭔가 AI가 보조적인 역할이거나 그 위에 올라가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여기다 이거부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밑에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영상 이미지 편집이나 보이스 이 정도 갖고는 사실 지금 AI라고 얘기도 어렵잖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힘들고요. 가장 좋은 경우가 뭐냐면 이런 기본 시스템들은 다 존재하는데 이 위에다 AI를 얹는 거예요. 얹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AI가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옆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AI한테 A라는 시스템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야. 이렇게 불러내면 안 돼. 이건 너무 느려져.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돼. 이 시스템은 위험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관련된 정보를 불러낼 때는 꼭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내야 돼. 이런 거를 다 정의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AI를 꼭 전환하기 전에는 꼭 AI 전환을 위한 전문 용어로는 뭐 카탈로그니, 뭐 메타데이터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대다수의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본 그 대표님이나 여러분들 보면 전체적인 정비 없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헤매는 거죠. 이게 AI인가? 결과가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아까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AI 네이티브 인재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본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위에 AI가 들어가야지 네. 기업도 인재도 마찬가지로 AI 네이티브를 좀 잘 지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오늘 이제 앤드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실 지금 개발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와는 상충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앤드류님은 이 이야기를 저번에 티타임즈에 나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생각하시는 점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좀 세태를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판하실 수도 있고 왜 다르게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3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 제가 인터뷰 와서도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중심으로 제가 만나봤던 한국의 소위 AI 기업들의 뭐 아니면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HR 분들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냥 생각해 볼 만하다. 제 얘기가 꼭 맞다라고 전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특히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취업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컴퓨터학과를 전공했는데 옛날 시장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서 놀라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런 건데 이미 늦지가 않았어요, 현재.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취준하고 있는 지금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인공지능 이런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허리를 이제 담당해야 되고 그 친구들이 삼성전자 가고 하이닉스 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얼마든지 취업은 가능하다. AI 때문에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좀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길을 통해서 좀 이 취업 시장을 뚫을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앤드류박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